다음 주부터 미적 확통 관리입니다. 제대로 된 시험 체제로 될 거예요. 미적분은 좀 쉽게 낼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렵게 안 낼 겁니다. 얼마나 했다고 미적분을. 이제 앞에 함수극한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확통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 부분. 조합 전까지일 건가? 조합까지인가 한번 봐봐야겠다. 경우의 수 부분만 나오거든. 그래서 일단 좀 쉽게 2월까지는 좀 쉽게 하도록 할 거예요. 고3은 열심히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학이 나중에 죽을 때까지 명함처럼 따라다닐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사회 나가면 물어보는 게 어디 갔어요? 이거 기출문제 물어보거든. 어쩔 수 없어요. 좀 더 좋은 데 가야지. 우리가 인서울 해가지고 말이야. 나중에 내년에 이맘때쯤에 우리가 홍대에서 술을 한잔 나누는 그날을 위해서. 그치 친구야? 열심히 해.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풀고 있는 거 말고도 기출문제집 하나 사요. 제대로 된 기출문제집을 지금부터 꾸준히 풀긴 해야 되거든. 많이 부담스러우면 3절짜리부터 쭉 풀고 가는 거야. 굉장히 양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거 다 배우면 그때 시작해야지 하면은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못하거든. 그래서 할 게 많잖아. 수어 사고, 수수 사고, 확통, 미적 사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사놔요. 그래서 조금씩 계속 풀고 가. 3점부터 개념 익히면서. 자, 3회 질문 20번이요. 20번. 또 27번. 혜리 괜찮아? 그러니까요. 제대로 푼 게 없어서 질문을. 아, 제대로 푼 게 없어? 아니, 시간 내가지고 제대로 푼 거. 21번은 시험죠? 지금 오는 거 21번은 시험 나보네? 아니요. 안 했어? 21번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저 21번 할래요. 그래요? 좋아요. 이렇게 풀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삼각형에 대한 삼각함수, 특히 사인, 코사인,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가 항상 나오거든요. 한 문제가 좀 뒤쪽에 어렵게 좀 나오는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연습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 20번. 바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공식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A, B, O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특수각 주어졌네요. 4분의 3파이 아주 좋아요. 4분의 3파이 특수각 주어졌고 길이가 주어졌는데 C가 4다. 그리고 ED가 3루트 2이다. 이렇게 주어졌고요. AC 곱하기 CD 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했거든. 일단 너희들이 풀 수 있는 걸 제가 풀어요. 한눈에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이거 자체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부터 풀기 시작해야 됩니다. 오케이? 좀 쉬운 문제면 한눈에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게 보이지만 잘 안 보일 거란 말이야. 자, 일단 어디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딱 봤을 때, 그림을 봤을 때 주어진 게 많은 삼각형을 보세요. 이쪽이 많이 주어졌잖아. 여기가 4분의 파이잖아요. 바로 구할 수 있겠네. 세 변의 길이와 한 각 사이의 관계 코사인 법칙. 그래서 이 CD 길이가 바로 나와요. 구하십시다. CD를 코사인 법칙으로 CD의 제곱
은 4, 4, 16 더하기 3, 3, 9, 28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3루트 2에 코사인 4분의 파이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 그래서 2분의 루트 2 해주면 루트 1, 루트 2, 2가 없어지게 되고요. 결국 CD의 제곱은 34 마이너스 64, 24 해서 10입니다. 아, 바로 구했어요. CD 이게 루트 10이다라고 바로 구했습니다. 아유. 자, CD 하나 해결했어요. 이제 AC를 구해야 되거든요. AC. 이제 이 부분을 구해야 돼. AC. 보통 이제 반원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 뭘 많이 사용하냐면 지름의 원조각이 몇 도다? 90도다. 일단 이거 많이 사용해요. 즉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90도가 될 거야. 이게 90도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거의 이걸 확실히 사용한다고 보셔도 돼요. 이걸 이용해서 CD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뭘 구하면 편해질까요? 원이기 때문에 원은 항상 반지름, 조시가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을 좀 구하면 편해지지 않을까? 반지름. 그래서 반지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반지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반지름. 그쵸? 이런 생각을 좀 하기가 어려울 텐데, 각이 주어진 쪽을 잘 봐요. 각 주어진 쪽에서 뭔가 반지름을 이용해야 되거든. 여기가 정사잖아. 그치? 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주저하고 있어, 지금. 길이를 알고 있는데, 여기가 R 빼기 4야. 그치? 이 각을 안다는 얘기는 이 각을 또 안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렇게 선을 그어보니까, 이렇게 반지름이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 이 삼각형에서 세 별의 길이와 한 각 사이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럼 코사인 법칙 쓴다, 무조건. 세 별의 길이와 한 각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코사인 법칙이에요. 근데 이런 걸 보기가 힘들다고. 근데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하거든. 그래서 반지름을 어떻게 잘 그려보면 풀 수 있지 않을까. 주어진 각 쪽, 각이 중요하거든요. 길이보다는 각이 중요해. 그래서 주어진 각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면 그나마 좀 할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씁니다. R 제곱은 이거 제곱 3, 3, 9, 18 더하기 이것 제곱 R 빼기 4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R 빼기 4 그렇죠? R 빼기 4 그리고 곱하기 자 코사인 4분의 3파이거든요. 그래프를 그려서 찾아도 되는데 각변환 공식 파이 빼기 4분의 1파이잖아. 그치? 파이 빼기 4분의 1파이. 자 90도의 짝수 배수면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리고 2, 4분면이기 때문에 2, 4분면 안 바뀌고 2, 4분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된다고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이제 R만 구하면 끝나요. 이 문제는. 그게 끝입니다. 아니, 솔직히 끝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R제곱과 R제곱은 없어집니다. 이거 R제곱 없어지는 놈이고요. 0은 18. 자, 여기서 분모 2, 분자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루트 2, 루트 2가 또 2가 돼버리겠죠. 2, 3은 6이 되겠네요. 그쵸? 6이 됩니다. 플러스 이걸 계산하시고 R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16 플러스 아까 내가 뭐라고 했지? 6이 된다고 했죠. 이게 R마사 이렇게 되겠네요. 자, 실수하면 말하세요. 산수 겁나 틀려요. 자, R제곱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2R 그리고 16 마이너스 24 16 마이너스 24 앞에 18이니까 34에서 10이 되겠구나. 플러스 틀린 것 같아요. 아 이게 산수 많이 틀려.
이게 아마 딱 떨어질 거거든요. 어느 부분인지 보세요. 알제곱 안 지워. 아, 바보. 내가 I제곱을 지웠다라고 말했죠? 그쵸, I제곱을 지웠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런 데니까. 마이너스 2야. 역시 암산하면 바로 틀립니다. 암산하지 마세요. 34, 마이너스 24, 플러스 10. 그래서 R이 나옵니다. R은 5예요. R은 5입니다. 오케이. R은 5라고 보여줬어. 이게 5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나는 뭘 이용할 거야? 이 직각삼각형 이용할 거야. 이거 길이 구하기 위해서. 뭐 이거 길이 구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을 이용해도 돼요. 근데 직각삼각형이 편하죠. 사용하는 거. 뭐 이 삼각형을 이용해도 됩니다. 그치? 근데 직각삼각형이 편할 겁니다.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이제 이 노란색을 구하고 싶어서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할 거야. 여기 구했어. 10이라고 구했어. 그렇다면 이 각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건 좋거든요. 그치? 자, 어디가 편할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 각이면 좋겠는데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 각이면 좋겠는데 이 각을 몰라요. 그쵸? 그래서 복잡합니다. 자, 이게 또 어려운 이유가 이게 또 보여야 되는데 자, 2호 AC에 대해서 원주각이 여기 있죠. 그치? 근데 AC에 대해서 원주각이 여기도 있죠. 이거 중3 때 배웠던 내용. 원주각이 서로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각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세타라고 볼게요. 이 각에 대한 정보는 가져오기 쉽습니다. 왜? 모든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법칙 쓸 거예요.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10제곱 2 곱하기 루트 10 코사인 법칙입니다. 곱하기 3루트 2. 만약에 코사인 법칙 잊어버렸으면 빨리 책 찾아봐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10제곱 루트 10제곱 더하기 3루트 2제곱 9, 18 빼기 저기 4, 4, 16 이렇게 가주시는 거죠. 그래서 3이 6 루트 20인데 6 루트 20이면 12 루트 3 12 루트 3분의 28 12 그래서 루트 3분의 1인데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이다. 코사인 세타 여기 코사인 세타하고 이 세타가 코사인 값이 루트 3분의 1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필요한 건 뭐 사인이거든요. 이것분의 이것이 사인 관계이기 때문에 사인을 구하시면 되고 아니면 코사인을 바로 이용해도 되지만 사인을 구하려면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죠. 그치? 그래서 3분의 1 해버리면 루트 3분의 2가 나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AC. 자, 사인 세타를 그랬어요. 10분의 AC가 사인 C가 됩니다. 그래서 AC는 10 루트 3분의 2가 돼요. CD는 루트 10이라고 했죠.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라고 했죠. 잠깐만요. 왜 자꾸 산수를 틀고 있어요, 지금? 늙었나 봐. 늙었나 봐. 왜 자꾸, 뭐야,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루트 20이잖아.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4, 5, 20. 이렇게 되네. 아이고. 할 말이 없다. 자, 할 말이 없다. 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그래서 루트 5분의 2 곱하기 10 해주면
4루트 이렇게 되는 4루트 4루트 곱하기 루트 10이니까 4루트 50 4루트 50이면 20 루트 2 이렇게 되겠다. 5번이 답입니다. 오케이. 자. 어려워요. 삼각형과 관련된 문제들은 쉽지 않습니다. 많이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밖에 없어요. 자, 20번 문제고요. 21번. 21번 갑니다. 21번은 좀 쉬운 문제예요. 이런 것도 반드시 좀 알아야 되고요. 자, 3차함수 fx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3차함수인데 f가 3차 내에 가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갖고요. 나번 보시면 f 마이너스 3과 f 3이 서로 같아요라고 했어. 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구해보자. 자, 3차에 대해서 더함수는 2차거든요. 2차는 좌우 대칭적이잖아. 그치? 그래서 뭐가 주어진 거냐면 축이 주어진 거예요. 축이 x는 0이다. 2차함수, 지금 이게 아래로 볼록일지 위로 볼록일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라고 해보면 더함수, 2차함수가 아래로 볼록이라고 해보면 여기 축이 0이다라는 걸 주어진 거야. 마3에서의 미분계수와 3에서의 미분계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해가? 그래서 극대값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x 절편이 있다는 얘기죠. 0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니까 f'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그럼 f'는 0이 되는 f'x가 0이 되는 근이 뭐냐면 x가 1-2가 나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극대값을 가지게 될까? 아래로 볼록이 맞겠군요. 왜냐면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가지니까 그래프 모양이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가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의 함수가 맞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잖아. 마이너스에서 극수가 되니까. 그래서 원래 3차 함수 그래프는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 정보만 주어진 거야. 다른 거 다 빼고 지금 이 정보만 주어진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입니다. 이것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내신할 때 들어봤겠지만 여기 가운데 있는 점, 이거를 변곡점이라고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비율 기억하십니까? 1대1 대 1대1 굉장히 자주 쓰는 건데 뭔가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뭔지 알겠어요? 자, 전국에 있는 모든 고3들이 쓰는 거고요. 이걸 알면 쉽게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3차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 점이 있어. 극대와 각소의 딱 중간점이 있거든요. 얘를 변곡점이라고 불러주는데 모든 3차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적입니다. 점대칭 도형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대칭 모습을 하고 있어. 언제나 그래. 언제나. 그러면서 자, 이게 극대잖아요. 극대, 변곡점, 극소, 그리고 이렇게 접선을 x축과 평행하게 쭉 연결시켜서 이런 박스를 만들잖아. 자, 이게 전국의 모든 고3들이 알고 있는 곳이 모두 알아야 돼요. 이거 길이의 비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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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에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선을 그어줬을 때 여기가 1대 루트 3이다라는 공식도 있어요. 1대 루트 3. 이거는 몰라도 돼요. 알면 이제 가끔씩 좋겠지만 많이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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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라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어디다가 쓸 수 있냐면요. 자, 잘 봐. 결국은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접점과 변곡점까지 하고 변곡점에서 다시 만나는 점까지가 길이비가 1대 2거든요. 1대 2. 그래서 만약에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뭐 이 부분에서 접선을 그었다고 치자. 그래버리면 여기 중앙에 변곡점이 있을 텐데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의 길이의 비가 1대 2가 됩니다. 언제나 1대 2가 돼요. 얘를
이렇게 찌부러뜨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림도 진짜 많이 사용하거든요. 잘 봐봐. 일단 문제로 알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F'은 X는 0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맞아요. F'은 X는 0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맞죠? 2번. Fx는 F2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가 Y는 이게 F2죠. Y는 F2. 두 점에서 만나요. 맞죠? 그래서 fx는 f2는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그고요. 자, fx 위에 마이너스 1,에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대충 어디 있냐면 여기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정확히 가운데는 0이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변곡점입니다. 이 정도에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 접선이 어때? 자, 이게 접선이 어때?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접선과 변곡점과 다시 만나는 점. 접점과 변곡점과 다시 만나는 점까지의 기대비가 1대2거든. 그럼 당연히 1이니까 이 콤마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풀어도 그냥 디귿번은 참이다가 되는 거야. 이거를 몰랐으면 직접 다시 접선 방식 구해가지고 연립해가지고 교점을 찾아야 되거든. 참 귀찮은 작업이라고.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게 편리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신할 때 다 알려주고 이거 사용했을 텐데 저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무조건 암기해서 저거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쓸 수 있는 개념이에요. 알겠지? 자, 이런 문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면 되게 쉽게 뭐 21번을 금방 풀 수 있었다라는 얘기야. 자, 다음 문제 할게요. 자, 우리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 1등급 컷이 이과가 그때도 말했지만 80점 중반 정도에서 나오거든요. 중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킬러 문제가 4개잖아요. 1번부터 15번까지, 16번부터 22번까지, 23번부터 28번까지, 29번부터 30번까지. 여기는 수 원투, 여기가 이제 선택, 미적이라든지 팍터 이렇게 되잖아. 제일 마지막 문제들이 다 그냥 킬러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마지막 문제들이 킬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택하는 거 좀 쉬워요. 킬러 문제들이. 근데 일단 여기서 볼 때 이거 4개 다 틀려도 돼요. 4개 다 틀려도 턱걸이 1등급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굳이 막 완전 고난도 문제를 내가 정말 모의고사를 봤을 때 무조건 1등급 나오고 2등급만 턱걸이야. 1등급 곧 볼 것 같아. 이러지 않는다면 일단은 마지막 문제는 다 포기하고 일단 그것도 전략입니다. 포기하고 나머지를 좀 많이 신경 쓰세요. 오케이? 1등급 컷이 한 85 정도 나오고요. 2등급 컷이 78점인가 후반대인가? 이 정도 텀이 되고요. 3등급이 굉장히 떨어져요. 60점 정도가 나오거든? 60점? 4등급 컷은 40점대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 60점에서 50점 후반? 중반? 여기까지도 내려가거든. 한 번씩 보면.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3점짜리를 다 맞추면 48점이에요. 그치? 그럼 4점짜리를 여기서 잘 풀어서 아니 또는 찍어서 4개만 맞추잖아. 4점짜리를. 그럼 16점이 더해져. 몇 점이야? 64점이야. 3등급에 된다고요. 3점짜리가 굉장히 중요해.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의고사보다는 약간 더 어려워. 이 바뀐 체계가 3점짜리가. 그래서 4점짜리 초반까지 문제만 어떻게 잘 일단 확보를 해두면 일단 3등급은 무조건 돼요. 거기서 조금 더 노력하면 2등급까지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킬러 문제들 없다고 생각하고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 킬러 바로 전에 문제들까지도 일단은 제껴두고 풀어도 돼요. 객관식에서 잘 찍어가지고 한 개 맞추면 더 좋고 일단 그렇게 목표를 잡고 조금씩 점수를 올려가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아까 했던 말이 그 기출문제 있어가지고 3점짜리라도 일단 계속 풀고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3점짜리 풀다 보면 내 개념이 어디가 약하다 그게 나오잖아. 그거 다시 공부하면 되는 거고. 자, 그렇습니다. 이 7번 보시면 A라는 집합은요 2의 L제곱이에요. L은 자연수라고 하고요. B라는 집합은 3n-2예요. 빠. N은 자연수예요. 자, 뭐 너무 쉽잖아. 자, 봐봐. 그대로 써. A는 2, 4,
8, 16, 32, 64, 128, 254, 256, 512, 뭐 이렇게 가잖아요. 써, 열심히. 그 다음에 1은 뭐야? 3배수에서 나머지가 1인수예요. 그쵸? 3배수에서 나머지가 1인수니까 1부터 시작하겠죠. 1로 주면. 1부터 계속 3씩 더해져가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건 3배수에서 나머지가 1인수예요. 뭐 어느 부분 물어봤어? 공통 부분, 교집합 부분 찾으래요. 이거 빠르게 찾을 방법 없습니다. 예전에는 정수분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배웠거든. 정수들 다루는 방법을. 근데 너희들은 안 배웠어. 그걸. 너가 다 하는 얘기야. 이 숫자들 중에서 3배수에서 플러스 1이 되는 수를 찾아라 이겁니다. 이거 3배수 플러스 1. 몇 번째야? 네 번째. 3배수 플러스 1. 3배수 플러스 1이 3배수 플러스 1. 금방 찾잖아.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돼. 3배수 플러스 1. 다 더했을 때 합이 얼마지? 11이지. 걔를 3으로 나누면 돼요. 다 더했을 때 합을 3으로 나누면 돼. 합하면 얼마야? 8, 13이지. 13, 3으로 나누면 이게 1이 나와요. 알겠어? 끝이야? 얘 쓰면 됩니다. 뭔가 아주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게 다예요. 이게 풀립니다, 이게. 너가 다 하는 거야, 너가 다. 알겠지? 그렇지? 갑자기 그렇지? 이 질문은 이래요. 모르겠으면 다 쓰세요. 막 써. 그럼 풀어줘.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알겠어? 좀 멋진 방법으로 풀고 생각하지만 꼭 모의고사 보는데 그거 너무 허접한데요? 그런 게 어딨어? 하나를 더 맞춰야지. 그치? 자, 28번입니다. 28번 보시면 100 이하의 자연수 K, 100 이하 자연수 K에 대해서 자, 2 이상 로그 뭐야? NK, NK. 자, 너무 잘 안 보여요. 노안이에요, 노안. 이해해주세요. 로그 NK. 오케이, 로그 NK가 3 미만이다. 솔직히 말해 너무 어두워, 전면이. 여기 안 어두운지, 그러면? 네? 전면이니까. 어려워요. 어둡지. 그래서 잘 안 보는 거야. 자, 이걸 만족하는 N개수를 FK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FK라는 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했거든요. 이걸 만족하는 N개수를 FK라고 하자라고 했어. K는 주어진 값이야. K는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또 노가다를 하겠다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FK가 4가 되고 싶대요. FK가 4가 되고 싶은 K의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자, K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어. 자, 좋아. K가 1부터 집어넣어요.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로그는 숫자가 이 진수가 커지는 거에 비해서 이 숫자가 커지는 게 굉장히 작거든요. 무슨 말이야? 로그는 굉장히 더디게 가잖아, 더디게. 로그 2의 x 같은 경우가 뭐냐면 1024를 집어넣어야지만 10칸 움직여요. 오른쪽으로 1024칸 가면 위로 10칸밖에 못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다가 막 집어넣으면 속 터집니다. 숫자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몰라. 그래, 처음부터 몰랐을 거니까 너가 다겠지. 아싸, 난 너가 다는데 K값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 오케이? 자, 그럼 K가 1로 집어넣어. 첫 번째 K가 1로 주니까 자, 2 이상 로그 N의 1, 1은 아니겠다. 100 이하 자연수 1, A라 몰라. K가 1이면 얼마예요? 0이죠. K가 1이면 0이죠. 만족하지 않겠지. 그래서 K가 1일 때는 안 되고요. K가 2라면 2 이상 로그 N의 2가 3 미만인데 얘를 풀어야 되거든. 근데 밑에 변수가 있으면 다루기가 참 귀찮아요. 할 수는 있어. 자, 얘 2는 뭐야? 로그 뭐의 2일까? 루트 2의 2겠잖아요. 그치? 3은 로그 뭐가 되겠니? 여기
루트 3의 2가 되겠지. 그럼 n이 나올 수 있는 범위가 n은 루트 2부터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를 만족하는 n 정수 있어 없어? 자연수? 없잖아. 빵개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걸 풀기가 참 귀찮아요. 밑에 있으면. 그래서 약간 다르게 하자. 이거를 k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나는 얘를 n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 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 n에다가. 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n이 2가 돼버리잖아요. n이 2가 돼버리면, 2가 돼버리면, k가 될 수 있는 게 얼마부터 얼마까지예요? 4부터? 얼마까지지? 7까지잖아요. 이건 쉽잖아. n에다 2를 집어넣어주니까 로그 2에 뭐 k가 2 이상 3 미만이면 훨씬 쉽잖아. 다루기가. 그치? 자, n에다가 3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3이면 3의 제곱이고 3의 3제곱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3의 제곱이면 9가 되고요. 3의 3제곱이면 27이야. 9부터 27까지예요. 이런 식으로 좀 훨씬 쉽게 볼 수 있다고. n이 4면 4, 4, 11에서부터 64까지예요. 훨씬 가기가 쉽잖아. 자, n이 5면 너가 달 거예요. 25부터 세제곱이면 125가 돼요. 102하라고 했죠. 102예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n이 6이면 36부터 100까지예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갑니다. 7이면 49부터 100까지고요. 자, n이 8이면 88, 64부터 100까지고요. n이 9면 81부터 100까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겠다라는 얘기야. 자, 근데 이제 문제를 보십시다. 뭐냐. n이 4개가 나와야 돼요. 어디 있냐? n개수가, 자, n개수의 k라고 했잖아. k에 대해서 n의 개수가 4개가 나와야 돼. 좀 많이 복잡하나? 여기다가 적은 게 지금 k 값들이야. 여기에 적은 게 k 값들이라고. n은 여기에 있는 거야, 지금. 근데 k가 다 결정이 돼버리면 그때 만족하는 n 값은 4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n개수를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숫자 하나를 집어볼게. 막 k가 25라고 한번 생각해봐. k가 25면 이것에 해당하는 n은 뭐야? 3. 25면 여기 있잖아. 25. 4. 여기 있잖아. 5. 이게 3개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어디? k가 결정이 됐을 때 n이 4개를 만족해야 되는, 즉 동시에 포함하는 구간에 4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4개가. 60을 한번 선택해볼까? k가 만약에 60이야. 60이면 여기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잖아. 그럼 n이 4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60 괜찮네? 만약에 64가 돼버리면 여기 포함되고 1번, 2번, 3번, 4번, 5번이나 안 되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보라는 얘기지. 그럼 얼마가 됐을 때에 딱 n이 4개가 될까요? 이걸 물어본 겁니다. 숫자 큰 쪽으로 가볼까? 숫자를 90으로 가볼게요. k를 90으로 줘버리면 여기 5번이나 더 있는 거야. 85를 줘도 여기 5번 있는 거야. 그렇다면 81을 줘버리면 여기 5번이 있는 거야. 지금 가장 큰 k 값을 구하고 싶어. 81까지도 5개네? 그럼 만약에 80이 돼버리면, k가 80이 돼버리면 여기 4번 들어가겠네? 그래서 k가 가장 크면서 4개가 될 수 있는 게 8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숫자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된다고. 그래서 k값, 최대값은 80인데 이건 좀 직관적인 문제예요. 노가다에서 푸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도 상당히 많아요. 어려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문제들이. 자, 28번 문제였는데 어려웠어요. 28번이 아마 제일 어려웠을 거야. 29번, 30번은 쉬워요. 29번, 30번은 쉽고요. 28번 이게 가장 어려웠을 겁니다. 자, 29번 볼게요. 29번 fx는
x분의 1. 이건 너무 쉬웠어요. 가본 보시면 AB가 0보다 크다. 나본 보시면 이거 진짜 쉬워요. 잘 봐. 순서를 좀 바꿨어야 되는데 28번 좀 뒤쪽 갔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쉬워요.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등차 수열을 이루고 a 플러스 25b의 최소값입니다. a 플러스 25b의 최소값이야. 근데 이 문제 물어보는 거 딱 봤을 때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최소값, 최대값은 무조건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그래프 못 그리면 무조건 산술기하예요. 오케이? 그럼 얘는 그래프 그리는 문제가 아닌 것 같잖아. 합에 대해서 최소값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그냥 100% 산술기하고 풀라는 얘기입니다. 100%예요. 그럼 일단은 등차수를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A분의 1과 2분의 1과 B분의 1이 등차수를 이룹니다. 등차 중항 떠올라야 돼. 등차 중항이 뭐지? 가운데 그 두 배는 양옆의 것의 합입니다. 그래서 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양옆의 것의 합은 가운데 거 두 배입니다. 이거 조건 주어진 거야. 이래버리면 고일 문제, 굉장히 쉬운 고일 문제가 돼버려요. 이 조건 주어졌을 때 이것에 대해서 최소값 구하라. 산술기가 쓰는 거거든요. 그때 내신 할 때 열심히 공부했을 거야. 자, 이거 주어지고 그 역수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잖아. 그럴 때는 무조건 두 개 곱해요. A 플러스 25B하고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을 곱합니다. 곱해보면 뭐가 나오느냐? 1, 25, 26이 나오시고요.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A분의 25B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바로 여기서 산술기한을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역수의 합에 대해서는요, 곱했을 때 문자가 없어지니까 2루트 곱 2루트 25. 그럼 결국 10이라는 최소값을 얻어서 10, 26 하면 36이 최소값인데 아직 덜 끝났어. 이거 값이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결국 A 플러스 25B는 36 이상입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시킬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산술기가 갑자기 나오거든요. 산술기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는 문제에서 그래프를 못 그리는 문제는 양수 조건 주어지고 거의 대부분 산술기하고 푸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라는 얘기야.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잊어버립니다. 근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정말 쉬운 문제였어요. 이게 30번 문제잖아요. 고3 문과여서 그런지 되게 쉽게 냈거든요. 자, 그래프가 아예 주어져 버렸지. 그래프 주어지면 정말 너무 쉬운데 이렇게 주어졌어. 잘 봐.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뭐가 주어졌냐면 모든 x에 대해서 이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f-x는 마이너스 fx다. 기함수죠? 기함수 마이너스 기어 나와서 기함수야. 기함수는 뭐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적인 그래프 우리 수투 접근할 때 그치? 접근할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기함수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얘기야. 자,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게 EM-1과 EM 플러스 1까지 구간에서 자 Y는 GX라는 그래프는 Y는 FX를 X축으로 EM만큼 X축으로 EM만큼 Y축으로 6M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입니다. F의 1이 3이다 주어졌잖아요. 0부터 1까지 F를 접근하게 되면 1이다라고 했을 때 3부터 6까지 G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되게 쉬워요. 평행이동과 접근이 연관돼 버리면 넓이에 대한 문제거든요. 일단 되게 쉽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자, GX 그래프를 그려야 돼. GX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자, 내가 6까지 가야 돼. GX 그래프는 fx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켜서 만든 그래프거든. 그래서 한 칸 완벽하잖아요.
두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평행이동과 적분이 연관되면 넓이에 대한 모습이기 때문에, 넓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그리는 게 좋아요. 자, 여기를 말도 안 되지만 여기를 3이라고 하자. 위로 6칸씩 올려야 되기 때문에 좀 위쪽으로 많이 가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이게 지금 fx. 이게 fx. 자, 이런 거 좀 복잡하면 1부터 집어넣어. 1로 보면 뭐가 되느냐? 1로 주면 1부터 3까지 구간에는, 즉 1부터 3까지 이 구간에는 뭘 그릴 것이냐면요, fx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뭐야 1로 주니까 이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야.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만큼 오고 위로 6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어지게 되잖아.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요. 이게 됩니다. 그대로 평행이동이 된 거예요. 또 한 번 더. 자, 2를 집어넣을까? 2를 집어넣으면 3부터 5까지 그래프는 자, y는 fx를 x축의 방향으로 6만큼, y축의 방향으로 12만큼 움직인 거예요. 얘를 오른쪽으로, 4만큼이구나. 4만큼. 그래서 오른쪽으로 4만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리고 위쪽으로 12만큼. 3, 6, 9, 여기 있던 게 3, 6, 9, 12. 이렇게 올라갑니다. 또 이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프 주어진 게 이렇게. 같은 모습이에요. 다르게 보이지만 같은 모습입니다. 계속 같은 모습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다음 거 굳이 안 찾아봐도 이런 모습일 거예요. 이런 모습일 거야. 그치? 이게 G야. 이게 G. G에 대해서 뭘 보여라? 3부터 6까지 접근하십시오. 넓이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구하십시오. 이 부분. 자, 그렇다면, 자, 주어진 조건에서 0부터 1까지를 접근하면 1이다라고 했거든? 0부터 1까지를 접근하면 1이니까 여기 넓이가 1인 거야. 그럼 여기 넓이는 2가 되는 거야. 그치? 좋아. 그러면은 여기 넓이는 2가 되는 거야. 이게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 되고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뭘 하면 돼? 밑에 사각형 몇 개인지 개수만 세버리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일자리 넓이하고 1. 5가 더해지면 답이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쉬워요.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넓이 구하십시오라는 얘기야. 근데 이런 문제가 잠깐만 또 잘못 구한 것 같아. 이게 아니죠. 이게 3이죠. 3. 이게 3이죠. 3짜리죠. 내가 1처럼 그려놔가지고 헷갈렸습니다. 3입니다. 자, 그래서 36, 41. 이게 되게 쉬운데 이 유형 몇 번 나왔어요. 비슷하게. 그래서 수능 30분. 그때 굉장히 쉽네? 많은 그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었던 부분입니다. 오케이? 평행이동하고 적분이 연관되면 그림을 그리세요. 그럼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알겠지? 여기까지 해서 시간은 이게 정확하지? 자, 쉬세요.